부모가 차 태워서 등하교시킬 때 스쿨존에서 단속 걸리는 사례들. 봄이 오면 학교들도 개학을 합니다. 학교 근처는 등하교를 하는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등하교를 돕는 스쿨버스, 부모님 승용차 역시 스쿨존 근처에 줄지어 오기 시작해요. 요즘은 스쿨존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엄격한 교통단속에 대해 불편하다, 잠깐인데 이걸 단속하나요?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허가되지 않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는 행동이에요. 문제는 이 자동차들 때문에 차 대 차,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를 피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요. 주행 중인 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를 보고 속력을 줄이게 되는데 이때 뒤따라오는 차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것이죠. 다른 사례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된 차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갑자기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맞은편 인도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에 멈추는 것이 정말 어렵죠. 아이들의 사례는 스쿨존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서울 디지털재단 연구에 따르면 키가 120cm에서 130cm 사이인 아이들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1등은 주정차된 자동차였습니다. 45.8%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는데 어른보다 모든 감각과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주정차가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진 선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의미해서 주정차가 가능하죠. 황색 점선인 경우도 있는데 정차만 딱 5분 이내만 허용해요. 그리고 황색 실선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죠. 마지막으로 2줄로 된 황색 복선은 주정차가 절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그 밖에 주정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스쿨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이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스쿨존에선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나 혼자 편하자고 우리 아이만 편하게 바래다 주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다른 아이들 혹은 보행자는 큰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주정차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참고하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